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3년 이상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4년 가까이 되어갔는데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너무나 다양하신 분들 또 출중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 이렇게 출중한 커리어와 스펙을 갖고도 인컴을 많이 못 가져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의외로 되게 평범하신데 굉장히 40명, 60명 이상을 잘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뵈면서 도대체 이 갭이 뭘까? 특별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느낀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커리어가 있어서 성공했을 거야. 아, 저분이니까 해내지. 아, 이분은 이만한 특출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 갔지.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공부방 학원업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평범한데 그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내는 그런 분들, 평범한 메뉴를 특별한 메뉴로 등급시켜서 성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거든요. 그것은 스펙과 어떤 커리어랑 그리고 특출난 노력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공하지는 않더라라는 저야 교습소 채널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가 교습소 창업을 하거나 운영 중에 있다 보면 반드시 또 어려운 구간을 부딪히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어려움을 닥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평범한 것에서 이 특별하게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걸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작은 노력들의 결과가 하나씩 연결되는 것들이 결국은 결과로 이어지더라라는 거죠. 저에게도 사실 특별한 노하우는 없거든요.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영리하게 움직이면 발전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습소 운영할 때도 하나에서 10까지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하나에서 10까지 다 화려하고 중요해서 어머님들이 원장님 교실을 선택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가지,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사람의 모순도, 단점도 다 눈이 콩깍지가 씌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혼까지 가는 거고요. 근데 이 결혼해서 쭉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좋은 부부 관계가 되기까지는요, 많은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한두 가지, 상대방이 단점거리가 더 많지만 내가 지극히 좋아하는 그 한두 가지로 인해서 꾸준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원장님의 교실에 그 단점도 많지만 좋은 것, 장점 한두 가지로 꾸준히 고객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실에 특별하게 스페셜한 커리큘럼은 없어. 그런데 나는 굉장히 고객 관리를 잘해. 학부모 관리를 잘해. 이런 분들의 고객은요, 떨어져 나가지 않거든요. 또 반대로 나는 되게 무뚝뚝해. 학부모님께도 친절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그닥 친절하지 않아. 근데 나는
굉장히 실력을 잘 올려줘. 이런 분들은 또 그러한 한두 가지 요인으로 고객들을, 학생들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야기 해볼까요? 나는 학부모님들은 모르겠고 학생들하고 굉장히 친해. 되게 이 자녀, 저 자녀, 또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우리 교실에 등록하면 끝까지가 내가 이 1차 고객인 학생들을 입도 즐겁게 몸은 피곤하지만 입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간식거리도 끊임없이 줘. 그리고 학부모님보다는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훨씬 더 유대관계가 좋아. 이런 분들은요, 그러한 이유로 퇴원이나 탈회 회원 없이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누구나 평범하지만 이 평범한 룰에서 나는 이 몇 가지 조항을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나는 끌어들여. 이렇게 평범하신 분들이 훨씬 더 그 판에서 나만의 유니크함으로 만들어내는 분들이 성공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프랜차이즈를 받았든 독자적으로 내가 운영을 하든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서 선생님들의 평범함 속에서 특별하게 내가 나만의 유니크함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관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 더 학생들을 밀착 관리해서 성적을 높여주는 거일 수도 있고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 자녀가 보충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럴 때 학부모님들한테 굳이 번거롭게 생색낼 필요 없다.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학생하고 1대1로 스케줄 잡으면 되거든요. 땡땡아, 너 이때 빠진 보충 수업 내가 언제쯤 해주면 좋겠니? 이 자녀랑 직접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께 내가 생색낸다고 계속 어머님 보충 수업 언제 해드릴까요? 아이 스케줄이 언제 날까요? 이러면 보통 스케줄 잡는데 되게 어머님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학원 스케줄을 거의 다 많이 알고 있어요. 이래서 제가 이때 좀 시간 납니다. 그러면 1시간 할 거를 30분씩 나눠서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1시간 수업을 보통 40분 정도 수업으로 보충 수업을 메꿔줄 수도 있는 건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직접 스케줄을 잡아서 결과만 문자로 통보하는 거죠. 어머님, 우리 땡땡이 보충 수업 이때쯤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잡았는데 최종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굳이 내가 그 바쁜 엄마를 생색내지 않더라도 이 학원에선 알아서 해줘. 이것 또한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내가 알아서 학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안에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3학년짜리 입회한 아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속도가 상당히 좀 느려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거의 2시간가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아도 너무 힘들겠다. 아이가 성격이 좋아서 참아내는 거지 이 자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키다간 얼마 안 가서 끊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늘 또 결제하러 오셨기에 제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어머님, 우리 땡땡이가 요즘 계속 평균 속도가 이 정도 걸리는데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효과가 효율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말로 제가 먼저 안내를 드렸어요.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제가 앞으로는 6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로 먼저 선수를 쳤더니 이 어머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과목은 안 그런데 유난히 영어 시간만 계속 딜레이 되고 오래 걸리더라. 과부하가 걸리면 어떡하지?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선뜻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 혼란스러워 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한 발자국 선수 쳐서 먼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드려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서 개인과의 하듯이 이 자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학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예, 착각입니다. 이런 자녀 머지않아 끊습니다. 이 아이가 성격이 좋고 예스걸이라서 지금까지 인내한 거지,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게 관리거든요. 그래서 탈의하지 않고 지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장님들이 잘 관찰하셔서 다시금 자를 때 자르고 늘려줄 때 늘려주고 오리고 붙이고를 잘하는 게 원장님의 사실은 스킬이거든요. 이처럼 원장님들이 누구든지 다 평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평범한 일에서 특별하게 나만이 잘 해낼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고수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지금 계신 곳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툴도 분명히 숨어 있다라는 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